다주명리학에서 말하는 새해와 기본적으로 한 해 운세를 보는 방법 등에 대한 개론적 설명은 강의 114강의 초반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기후일주의 경자년 운세에 대해 간단히 총평을 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후일주에게 경자년은 자신과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결실을 이루는 한 해가 됩니다. 기후일주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몰입감이 좋습니다. 또한 차갑고 냉철한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날카롭게 상황을 분석하고 명확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기가 강한 만큼 적극적이고 발산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기보다 진중하고 차분하게 자신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속을 다 보여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필요한 말만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더불어 기후일주는 자기중심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신의 마음에 들어야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이는 일적으로나 관계성에서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신의 마음에서 떠났다면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정리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공동의 목표를 두고 타협하고 협상하는 기운이 약합니다. 그런데 경자년의 흐름에서는 좀 더 자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필요에 따라서 목표 달성을 위해 주변과 협상하고 타협하려는 기운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만큼 일방적으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마니아 기질을 가지고 몰입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통해 재물을 획득하고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여지가 커지게 됩니다. 또한 자신을 알리고 결과와 결실을 추구하는 만큼 새로운 관계나 영역의 확장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자신을 드러내는 기운이 강해진다는 것은 생각보다 말과 행동이 먼저 움직일 수 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차갑고 예리한 느낌이 강한 기후일주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은 지적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기분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후일주 본인도 모르게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숙고하여 말과 행동을 하면 좋고 너무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보다 상대방의 말도 경청하면서 포용적 자세를 견지하면 좋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후일주 일간인 기토에게 경자년의 천간인 경금은 상관이 됩니다. 상관은 자신을 표현하고 재능과 재주를 드러내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식신의 기운보다 좀 더 공개적인 방향으로 흐름이 커지게 됩니다. 특히 기후일주 일진 유금 안에는 이미 식신과 상관의 기운이 대지에 있어서 경자년의 흐름과 더불어 그 기세가 더욱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용히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에 몰입하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던 기후일주가 좀 더 과감하게 외부적 틀이나 시스템을 벗어나 파격적인 움직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존재감이 겉으로 드러나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면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안티 세력들이 생겨날 수 있고 심하면 구설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하면 좋고 자신의 주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도 경청하면서 공통의 목표 추구를 향하여 기운을 몰아가면 좋습니다. 다행히 경자년의 흐름은 기후일주에게 상관의 흐름으로 시작하지만 편재의 기운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충분히 충돌을 줄이고 합리적인 방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기후일주 일간인 기토에게 경자년의 지지인 자수는 편재가 됩니다. 편재는 불규칙적인 재물의 흐름이고 새로운 관계와 영역의 확장입니다. 또한 편재와 같은 재성의 기운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실을 추구하기 위한 타협과 협상이 가능한 기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기후일주에게 식상의 예리함을 적절히 누그러뜨리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기운을 몰입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만 편재의 기운은 안정적이지 않으며 불규칙적인 재물의 흐름이기 때문에 정제의 기운보다 에너지의 소모가 많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식상의 기운에서 편재로 흐르는 기운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 편집증적으로 과도한 에너지만 소진한 채 그 결실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자년의 지지인 자수는 도화살의 기운이고 기후일주에게는 재성으로 작용하는 만큼 과도한 씀씀이로 나타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일주는 경자년의 흐름에서 식상과 재성의 기운을 긍정적으로 아우르자면 자신의 시작 기운인 기토의 기운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정리한 후 적절히 감당할 수 있는
가능한 목표를 정하여 명확하게 모든 역량을 집중시킬 때 비로소 자신만의 결실과 재물로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기후일주 일간인 기토에게 경자년의 지지인 자수는 천을귀인의 기운을 불러오게 됩니다. 천을귀인은 중정이 잘 갖추어진 합리적인 기운입니다. 따라서 천을귀인의 특성 자체만 놓고 본다면 십성의 모든 기운이 가장 균형 있게 발현한 모양새가 됩니다. 그런데 운세 흐름에서 이러한 기운이 도래한다고 무조건 긍정적인 흐름이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좋은 기운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그에 맞게 행동의 초점을 맞춰가야 진정으로 그 기운이 발현됩니다. 따라서 기후일주도 경자년의 흐름에서 균형 잡힌 목표 설정과 그에 맞는 적절한 말과 행동이 뒤따를 때 천을귀인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일 처리에 있어서는 기후일주 특유의 냉철하고 예리함을 발휘하면 좋고, 관계성에 있어서는 자신의 차가움을 적절히 누그러뜨리고 따뜻하고 포용적인 자세를 견지하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운성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기후일주의 일간인 기토에게 경자년의 지지인 자수는 절의 흐름이 됩니다. 절은 이어져 오던 실이 끊기고 새로운 실이 시작되는 중간 지점입니다. 그만큼 극적인 변화의 중간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기후일주는 경자년의 흐름에서 새로운 편재의 기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없던 기운이 도래하는 만큼 새로운 변화와 변동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긍정적으로 이끌어 가자면 역시나 본인 시작 기운의 고삐 잡는 힘이 커져야 합니다. 즉, 주도권을 잡는 만큼 변화와 변동은 큰 기회가 될 수 있고, 주도권을 상실하면 변화와 변동의 흐름에 대책 없이 휩쓸려서 큰 결실 없이 기운만 쭉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일주는 합리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며, 합리적인 목표 설정은 자신의 실력과 더불어 다른 사람의 관점도 수용할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일방적으로 자신의 생각만 고집스럽게 밀고 가기보다 적절히 주변의 생각을 경청하고 아우르면 좋습니다. 그러면 좀 더 풍성하고 안정적인 결과물을 손에 쥘 수 있고, 추후 자신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과 관계성의 확장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